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수요가 거의 미쳤죠. 이 얘기도 너무 지겹게 해서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도 올해는 다 팔렸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내년에 받습니다. 이 장난이 아니네요. 확실히 이건 지겹도록 확인한, 여러가지 루트로 확인한 수요가 지금 저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 국룰은 참 비싼 차는 일찍 준다라는 점,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퍼포먼스는 4에서 7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모델 S 플레드랑 똑같죠. 플레드도 지금 제가 롱레인지 주문했는데 그건 겨울에 오고요. 올해 안에 받으면 다행이긴 한데 내년으로 미뤄진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플레드를 주문하면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은 약간 이해는 되지만 먼저 예약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비싼 거 사시면 빨리 받습니다. 어쩔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테슬라의 이런 수요, 모델 Y는 이미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모델 3도 지금 올해 안에 살 수 있는 차가 없네요. 거의 이제 고급 모델, 그러니까 퍼포먼스 모델이 아니고는 올해 안에 받을 차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롱레인지지만 올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진짜 롱레인지도 그렇게 싼 게 아닌데 퍼포먼스 플레드만 빨리 받을 수 있는 이 더러운 세상, 자본주의의 그런 면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CATL,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 업체 중 하나죠. 이 업체가 이제 $9 빌리언을 프로덕션을 이제 엑셀레이션 하는데 투자한다는 기사입니다. 과거 얘기를 좀 해드리면 테슬라도 여러 회사들도 전기차나 빨리 만들까, 근데 그거 뻥이라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이 업계가 그렇다 그랬죠. 테슬라도 어떤 거는 얘기한 것보다 먼저 땡겼지만 적지 않게 미뤄지거나 뒤로 밀린 것들 꽤 많죠. 지금 모델 S도 그렇고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양산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업계가 이렇습니다. LG도 지금 LG랑 지금 CATL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 궁금했거든요. 이 업계도 솔직히 가봐야 알긴 합니다. 맨날 한다 그러고 안 하지만, 근데 이 CATL의 $9 빌리언 투자는 좀 한 번은 좀 더 깊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올해까지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계획은 $3 빌리언 였습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3조 원 좀 넘는 거죠. 이거 원래 주식을 팔아서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투자자를 캐피탈로부터 꽤 받았답니다. 주식이 거래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워낙 중국 얘기라서, 중국 얘기는 이게 좀 출처나 사실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CEO가 $9 빌리언을 투자를 얻었고 공격적으로 전부 이거를 글로벌 프로덕션을 늘리는데 올해 안에 230기가와트를 하겠다고. 대단하죠. 올해 안입니다. 그러니까 먼 것도 아니고 올해 안이요. 그래서 이건 좀, 그래서 이제 깊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건 양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를 60, 그러니까 60kW로 한 대로 잡는다라면, 테슬라는 이거보다 평균이 더 높긴 하지만, 다른 전기차까지 고려를 하면요. CATL이 중점적으로 테슬라한테 공급은 하지만, 다른 회사들과도 굉장히 연계 관계가, 그러니까 서포팅을, 서플라이 체인으로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을 60kWh로 잡으면 400만 대입니다. 적은 양이 아니고, 목표가 참 대단한 게, 진짜 올해 한번 그래서 200GWh를 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회사는 2025년까지 1200GWh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9 빌리언라는 투자가, 이게 좀 앞뒤가 맞죠. 좀 안타깝지만 저도 한국 기업을 응원하지만 LG도 이게 다른 회사들하고 똑같아요. LG가 아마 260GW를 옛날 뉴스 보면은 아마 지금쯤 했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은 근처도 못 가고 있죠. 물론 2분기에는 좀 LG가 힘을 내서 CATL을 좀 제가 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확히 어쨌든 외신과 아직까지 그래도 공식적으로 다른 뉴스들과 이제 확인한 1분기 결과는
일단 CATL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LG의 투자를 좀 보면은 LG도 좀 그게 가봐야 하는 거지만 이게 당장 내년이 아니라 올해도 아니라 이제 2025년까지 여기 한글로는 10조 투자라고 하지만 이게 배터리 부분은 5.2 빌리언 달러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거더라고요. 2025년까지 5.2 빌리언 달러고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불분명하지만 왠지 지금 규모를 보면 230기가와트를 보면은 이걸 당장 뭐 다 쓰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좀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좀 레이스가 좀 일어나긴 하는데,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좀 뻥이 있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CATL은 올해니까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아마 LG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보여줬던 LG의 모습은 약간 이제 투자가 좀 부족한 모습이었죠. 테슬라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양산하지 않고 요즘은 많이 하지만요. 근데 요즘 판도가 좀 그래서 바뀌고 있다. CATL이 이렇게 촉발시키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터리 업체들은 또 이러는 거 제가 맨날 목표는 높게 잡아놓고 생산 안 했잖아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개화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많이 팔면도 불구하고 혼자니까요. 근데 CATL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 기업이나 여기 3등인 파나소닉도 어떻게 대응할지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여태까지 그런 투자 목표와 달리 왠지 올해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도 뻥일지 아닐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부디 한국 기업도 잘 이렇게 경쟁을 해서 배터리에 여전히 그 우위를 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구독자님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셔서 저도 찾아보게 됐습니다. 칼슨 블락이라고 액티비스트 숏셀러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숏을 쳐서 돈을 버시는 뭐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재밌어서 좀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숏 치지 말라는 듯한 얘기를 한 거죠. 테슬라에 좀 우호적으로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한테 숏을 쳤으면 지난 한 달간 주식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려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거기 또 적지 않게 이게 또 재미난 게 구글이 알아서 필터링을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거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유튜브를 하면서 참 재미난 게 이런 AI의 자동 관리 능력. 제가 생각외로 그런 부분은 저는 뭐 댓글을 제가 뭐 막거나 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구글이 알아서 참 채널을 운영하면 이 AI와도 좀 대화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좀 여담이 길었는데 여튼 그러니까 숏을 치면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죠. 테슬라에 대한 어떤 포텐셜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러니까 확률적인 것밖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고 지금 이런 칼슨 블락 같이 이런 친환경 시대에 테슬라를 이제 굉장히 높게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거 요게 좀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 주저리줄 긴 글의 저는 핵심이 요 딱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테슬라한테 숏을 이렇게 맞았던 거는 그러니까 스케일 베이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차량 생산량이 적었으니까 그건 맞았는데 이제 잘못 본 게 캐피털 베이스로 하면은 이거 테슬라는 스케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주식이 저렇게 고평가되고 자금이 많이 투여되니까 생산에 있어서 그리고 매뉴팩처링 베이스고 그 캐피털 베이스로 하면은 이게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스케일을 잡았다라는 그런 포인트. 이건 좀 새롭게 다가와서 다른 포인트여서 이걸 가져오게 됐습니다. 요즘 최근 트렌드도 테슬라한테 여전히 그나마 있던 숏을 치려는 분들도 이런 액티비스트 숏셀러마저도 좀 의견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는 있다. 마이클 버리는 어떨지도 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지금 주가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워낙 그동안 그렇게 오래 떠들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클 버리는 어떻게 됐을지 나중에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쟁사 스타트업 얘기인데요. 이 진짜 일론 머스크의 요즘 발언들이 너무 셉니다.
특히 제프 베조스를 너무 까는데 저도 이분 따라가다가 말이 너무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한 얘기긴 하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리비안이 세컨 공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차가 한 대도 안 나오는데 투자를 하도 많이 받아서 지금 첫 번째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딜리버리가 계속 미뤄지는 와중에 지금 세컨 공장을 가서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첫 번째 공장을 완료를 해야지. 그게 양산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꼬집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이나 제대로 워킹하게 하라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조스가 엄청 투자한 리비안을 이제 까기 시작하는데요. 이 리비안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There are many reasons. 이유야 갖다 붙이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계나 이런 데 있으면은 이런 걸 되게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상과 현실이 그래서 다르다 그러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학교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걸 실현시키기는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이디어가 현실성하고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 현실을 바꿔주는 거는 그런 기업들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상품들인데 그게 거기에 가장 큰 로드블럭이 이제 양산이죠. 그러니까 이유야 갖다 붙이면 회사에서야 직접 보면 매일 일이 터지죠. 양산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계속 관리하고 나아가는 게 회사의 정말 가장 큰 경쟁력인데 너무 스칼린지가 이게 너무 아이디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여기도 진짜 세컨 공장 신용만 하고 첫 번째 공장에서 이게 나올지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온갖 이유는 갖다 대면 다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양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참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양산하는 데 있어서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제가 테슬라 트래킹하면서 안 사실은 정말 소비자한테는 이런 거 만들어주면 안 돼?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일이 어렵냐 그러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 게 실제로 해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게 정말 잘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리비안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나마 희소식은 루시드입니다. 루시드는 드디어 이제 딜리버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잡 오프닝에 이런 피니쉬드 비에이클을 이제 넘기려는 그러니까 럭셔리다 이거죠. 그런 과정들을 좀 스무스하고 좀 멋있게 하려는지 좀 잡 오프닝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지금 차량 딜리버리에 관한 피니쉬드 비에이클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지금 오픈된 거 봐서는 드디어 루시드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틀린 건가요? 제가 내심 그때 딜리버리 데이스로는 제 모델 S가 더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미뤄지면서 루시드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물론 근데 이건 16만 불짜리라서 거의 이건 지금 플라이드보다 비싼 거라서 어차피 힘들긴 했지만 내심 그래도 제 모델 S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루시드가 빨리 나와서 좋은 경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500마일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800km의 차 그런 거를 한번 저도 보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리뷰만이라도 보면은 좀 대리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